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4월 10일에 열린 북해 신협배 64강전 한국의 1인자이자 세계 1인자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쉬자양 구단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쉬자양 구단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중국에서 구단을 달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구단을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대국 시작하기 전에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덤이 7집 반으로 100을 잡은 기사가 약간은 유리하다고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쉬자양 구단 일단 양소목을 두어왔고요. 자, 신진서 구단 화점 소목으로 두어가니까 이제 한 칸 굳힘을 했어요. 이 수로는 이제 예전에 자주 두어지던 굳힘은 두 칸 굳힘을 두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여기를 하나 활용을 해두고 딱 붙여서 끌면서 이런 류의 포석도 종종 두어졌는데 흑보다는 백이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자주 두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쉬자양 구단도 일단 한 칸 굳힘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백의 선택권은 이제 걸쳐가는 수 아니면은 이곳을 바로 붙여가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수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자, 신진서 구단 일단 한 칸 높은 걸침을 하면서 똑같은 진행이 됐어요. 이것을 벌려갔을 때 두 칸 굳힘이나 한 칸 굳힘이나 흑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가가는 수가 조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쉬자양 구단도 바로 다가가지 않고 일단은 이곳을 붙여서 젖히면서 두어가니까 자, 신진서 구단이 그냥 무시하고 좌하기 쪽을 굳혀두었는데 일단은 이 한 자리 밀어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자, 밀어두고 다시 밀어가면서 좀 전투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변화도 종종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수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굳혀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좌변 쪽을 벌려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신진서 구단은 그냥 밀어두는 것 자체가 조금 흙을 확실하게 지켜준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좌하기 쪽을 두텁게 굳혀갔습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보면 이 100으로 두었을 때 한 칸 높은 굳힘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대국을 봤을 때 이게 뭐 신진서 구단이 따로 연구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굳혀가는 수 자주 두어집니다. 자, 여기를 이제 다가오니까 자, 바로 붙여서 늘었네요. 자, 이 수는 물론 지금 당장 백이 두지 않더라도 좌변 쪽을 지키더라도 가능한 장면인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리를 한다면 흑이 두텁게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의 모양은 다 깨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뒷맛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렇다고 백이 나와서 싸우자니 이것도 뭐 양쪽이 갈라지게 되면서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진서 구단도 두텁게 덤도 한 집이 많겠다. 두텁고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자, 이제 선수를 잡은 쉬자양 구단이 이곳을 밀어가면서 바둑은 여전히 팽팽 앞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 그냥 젖혀가면서 자기 진영을 넓혀가는 선택을 했어요. 자, 보통 이제 바둑 고수들 사이에서 물론 자기 진영도 지금 6선에서 돌이 넓혀지지만 흑돌들도 계속 밀어가면서 상변 쪽이죠.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모양을 키워가는 거는 정확한 형태 판단이 없다면 두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 신진서 구단이 쭉쭉 늘어가면서 좌변 쪽을 키워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쉬자양 구단도 안 밀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3번만 밀어두고 일단 상변 쪽을 지켜두었네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좌변 쪽을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흑이 밀어온다면 흑의 진영도 커지기 때문에 이 자리 꼬부리는 수가 서로 간에 좀 요철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꼬부리는 수를 두어갔고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꼬부렸을 때 백이 0.5집이 유리하고 이곳을 지키면 백이 0.8집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반집도 차이 안 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두터우면서 흑의 진영을 눌러가는 좋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렸기 때문에 흑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기 집을 키워가는 거는 백의 집 모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흑도 두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자양 구단도 당연히 좌변 쪽을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 근거를 없애면서 흑도를 공격하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를 너무 씌워가고 싶으실 거예요. 바둑을 뒀을 때 모자 씌워가면서 공격하는 것만큼 또 좋은 자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씌워가더라도 하나 붙이고 늘어두고요. 자, 백이 여기 젖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늘 수밖에 없을 때 이런 자리 딱 두면서 좌변 쪽에서 근거를 안형을 확보하면은 이 돌은 거의 뭐 살아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요 자리도 선수가 되고 뭐 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살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백도 흑을 좌변에서 좌변 쪽 모양을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이렇게 살려준다면은 백이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에요. 물론 하변 쪽을 키워갈 수도 있지만 좌변보다는 하변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돼서는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모자 씌우는 공격보다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근거를 없애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두어가니까 자, 흑도 눈목자로 좀 발빠르게 도망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루는 일단 막아주고 밀어 올릴 때 그 다음에 날일자 정도로 두고요. 모자 씌우면 젖혀가는 두점머리 젖혀가는 타겟 수단이 나쁘지 않고요. 자, 이곳을 백이 늘면은 한 칸 뛰어가면서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수와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수와 중앙을 막힌다면은 좌변 쪽에서 털을 잡는 좀 맛보기로 보면서 두어갔다면은 흑이 조금이나마 더 활발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가볍게 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쪽 눈목자죠. 자, 두어가니까 일단 밀어 올리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칸 벌린 자리에서 어깨 짚고 늘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밀어 올렸을 때 이 눈목자로 가볍게 행마했던 돌이 약간은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이 돌이 꽉 막혀져 있다면 좋겠죠. 흑 입장에서도. 그래서 시자형 구단도 그냥 연결을 해가는 거는 행마 자체, 행마의 결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곳을 붙여가는 수를 두어가는데 이 붙이는 수가 너무 기분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백이 뭐 늘거나 아래쪽으로 늘어준다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좀 타겟을 성공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신진서 구단이 누굽니까? 세계 1인자 겸 또 전투로 바둑을 풀어가는 기사죠. 당연히 이곳을 젖히고 끊어가고요. 자, 늘었을 때 막고 자, 여기를 이제 젖혀가는데 신진서 구단 만족을 하고 단수치고 가만히 이어두면서 어떻게 보면 흑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조금 곤란한 형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백의 수는 물론 실전처럼 두는 수가 거의 두 번째 좋은 수로 나쁘지 않은 수지만 일단은 단수치고 뛰어가면서 잡으라는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둔다면 변화가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밀어두고 띄어서 지킬 수밖에 없죠. 막는 거는 끊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붙여가요. 붙여갔을 때 백도 아래쪽을 젖히고 자, 기분 좋게 흑이 싸바르고요.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해주고 자, 여기서 하나 치받고 요 교환까지 합니다. 선수죠. 그 다음에 늘어두고 하나 밀어두고 단수치고 백도 잡기 전에 이런 교환들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잡아둘 때 흑도 단수 치면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고 백이 잡아둘 때 띄워두면은 어쨌든 흑도 좌변 쪽은 확실하게 깼지만 이 좌쪽 흑돌들이 잡힌 돌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된다면 백이 한 3집 정도 선수를 잡고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잡아서 좌변 쪽을 확실하게 타겟을 시켜주느니 그냥 실전처럼 두는 게 낫다. 공격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단수 치고 두텁게 이어두었네요. 자, 하나 늘 때 뛰어가고요.
자, 이곳을 밀 때 막고, 네, 붙이고 둘 때. 자, 바로 넘어가는 건 요 뻗는 교환을 당해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 젖혀두고 넘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자, 여기서 두텁게 밀어두고, 자, 또 젖히고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집도 확보를 하면서 하변 쪽에서 득을 봤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좌변 쪽의 흙 4점이 아직도 굉장히 약한 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만 빠져나가자니 이제는 좌변 쪽을 너무 크게 제압해서 좌변 쪽의 집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자양 구단도 날일자로 두면서 버텨가는데요. 신진서 구단 하나 끊어두고 이곳을 쉬어갑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제 이 끊어둔 수를 두었을 때 집으로는 좀 손해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여기를 끊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젖히는 수나 아니면 밀고 나가고 뻗는 수, 이런 자리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끊는 순간부터 신진서 구단이 이 좌변 쪽 돌을 잡거나 아니면 거의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덮어 씌워가니까 흙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모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지금 추천하는 수가 아예 이 세 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곳을 차라리 막아두고 넣을 때 지키고요. 세 점을 잡을 때 이곳을 젖혀서 좌변 쪽을 좀 더 두텁게 확실하게 살아두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형세가 역전이 돼서 흙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조금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심리상 이 자기 진영 쪽의 돌들을 너무 두텁게 잡히면서 버리고 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자야 구단도 이곳을 쳐서 잡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잡아두었을 때 딱 씌우고, 자, 이곳을 막아가는데, 자, 다가가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그냥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자양 구단의 마지막 거의 패착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곳을 젖힌 수가 너무 무리였어요. 이곳을 젖힌 순간 이제 인공지능도 백이 흙을 거의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로는 어찌됐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았고요. 자,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신진서 구단이 끊어놨던 돌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띄워두면서까지 활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밀어가면서 계속 잡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흙도 뭐 붙이면서 타개를 해 나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변화들이 백도 흙을 좀 두텁게 잡고요. 상변 쪽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막 끊어가면서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돌 3개를 잡았기 때문에 백돌들은 두텁고 계속해서 흑돌을 공격하면서 압박을 해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제 시자양 구단이 이곳을 젖히는 무리수를 두는 순간 백이 두터운 자리죠. 두터우면서 흙의 근거마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서는 흙이 진짜 살기가 어려운 장면이 되었고요. 자,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뛰어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곳을 지키면서 백이 잡으러 올 때 그 다음에 붙여가면서 좀 근거를 확보하면서 일단은 살아두었다면 여전히 팽팽한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젖힌 수가 대착각이자 거의 패착에 가까운 수가 돼버렸고요. 신진서 구단이 느니까, 자, 부랴부랴 안쪽에서 살려고 하지만 딱 두고 신진서 구단이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자, 바로 빈삼각의 맥점으로 이 흑돌 전체의 숨을 끊으러 갑니다. 자, 여기서 물론 백은 이 자리를 밀어도 잡으러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런 자리가 이제 선수로 듣고요. 끊는 약점이 좀 생겼죠. 여기를 치받았을 때 귀 쪽도 약간 찜찜한 형태거든요, 백이. 그래서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뭔가 돌들이 끊기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빈삼각은 요 약점,
요 끊기는 약점을 지키는 확실한 대마의 숨통을 끊으러 가는 그런 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시자연 구단 하나를 빵 따냄하고 좌변 쪽을 두어가지만 치받고 넘어가는 순간 흑돌들이 두 집을 낼 수가 없죠. 여길 두면은 한 집이 나지만 막았을 때 너무 쉽게 잡히는 형태고요. 그래서 한 칸을 뛰어가지만 신진서 구단 그냥 푹 찔러 가고요. 자, 여기서 물론 이곳을 막는다면은 흑이 집을 내서 이거는 흑이 살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찔러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정확한 수순이 필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빈삼각부터 이런 수익기는 다 끝내고 잡으러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자연 구단 그냥 밀고 가는 거는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으면 요 아래쪽 한점 끊어 잡는 게 있어서 백은 살고 흑은 살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곳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들여다보기 전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 찔러 가고요. 끊어서 귀 쪽 한 점을 잡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지키면 양단수 치고 때려내는 순간 어차피 다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흑이 때려갔을 때 딱 세 점을 끊어 잡으면서 이 거의 60집에 가까운 좌변 쪽 대마를 잡으면서 백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자연 구단으로서는 지금 당장 돌을 던지긴 아쉬워서 몇 수 더 이제 진행을 해보지만 신진서 구단이 무리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판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밀어가고 이런다면은 조금 더 찜찜한 장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그냥 흑집은 다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뻗어가면서 중앙 쪽 집마저 굉장히 크게 나게 돼서는 더 이상 시자연 구단이 버텨갈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수들을 이제 해보지만 결국에는 뭐 모양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수가 나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면 신진서 구단이 이런 식으로 쉬어가고 중앙집을 지었을 때 집차이가 거의 30집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자연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가지 못하고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보자면 시자연 구단이 이 좌변 쪽에서 그냥 두터운 수들을 선택을 했다면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붙여가는 수, 눈목자 붙여가는 수까지 너무 신을 내면서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딱 끊어가면서 역습을 가하는 순간 이 좌변 쪽 돌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중앙을 뛰어나가면서 도망갈 찬스가 한 번 있었지만 한 번 더 욕심을 부리는 패착을 두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발끈하고 대마를 잡으면서 쉽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번 판 승리해서 중국이 어쨌든 초일류급은 아니어도 시자연 구단도 강자 축에 속하는데 강자와의 대국에서 이렇게 좀 손쉽게 판을 이겼다는 거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2강에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우승까지 기원을 합니다. 자, 오늘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